안녕하세요, 진서동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게임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심리게임이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면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교류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른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심리게임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심리게임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자신이 심리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를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번 영상을 통해 저의적 교류인 심리게임을 인식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탐구했던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심리게임은 계속될 경우 나중에 실현 감정을 느끼게 하는 저의적 교류입니다. 따라서 심리게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심리게임에 들어서면 한 번 맡은 역할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심리게임에서 말하는 역할은 드라마 삼각형이라 불리는 희생자, 박해자, 구원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심리게임에 빠지게 되면 이 세 가지 각본 중에 하나를 맡게 되죠. 희생자는 인간관계에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역할, 박해자는 힘의 우위에 서서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지시하는 역할, 구원자는 박해자와 희생자를 중재하거나 화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지금 심리게임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내 잘못이 아닌데 왜 자꾸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게 되지? 내 생각엔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데 왜 자꾸 욕을 먹지? 아니 왜 다들 내 도움이 필요해 보이지? 이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심리게임에 참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심리게임에서 드러나는 세 가지 각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희생자 각본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집단에서 자신보다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콕 집어서 뭔가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계속적으로 비난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잘못한 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자신에게 일이 너무 많다,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때 본인의 힘든 점을 토로할 수도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며 뉘우칠 수도 있습니다. 이 중 희생자 각본을 가진 사람이 취하는 행동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본인이 잘못한 일이 아닌데 계속적으로 미안해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당신은 옳고 나는 틀렸다는 인생 각본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박해자의 말을 잘 따르고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심지어 비상식적인 언행을 일삼는 박해자를 대변하기도 하죠. 에이,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닌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화를 내시긴 하지만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박해자의 탄압을 견디다 보면 박해자의 탄압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되고 쉽게 심리게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분들은 지나치게 미안해하거나 과하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박해자 각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떠한 집단에서 자신이 열정적인 후배의 양성을 위해 도움을 주고 노하우도 전수해주고 지도해주고 했지만 후배들은 생각보다 나태해지는 경우가 많고 실수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심지어 후배들이 나 때문에 힘든다는 이야기를 듣는 상황입니다. 박해자의 입장이라면 답답하고 억울하겠죠. 하지만 박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네가 잘 되길 바란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의 우위에 서서 피드백을 합니다. 비판 같은 비난, 조언 섞인 조롱 등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는 인생 각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박해자가 아니라 후배들을 위해 노력하는 희생자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몰아간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심리게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한 수 아래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자신만의 오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구원자 각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집단에서 자신이 다투는 친구들 또는 혼내고 혼나는 선후배 사이에서 항상 중재자 역할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중재하느라 자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한 의도는 알겠지만 사실 그 누구도 먼저 도움을 청한 적이 없죠. 구원자의 특징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커서 늘 관대하고 너그럽게 피해자와 박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는 인생 각본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 상대방이 먼저 말하거나 부탁하지 않아도 넌지시 상대방의 약점을 꺼냅니다. 그리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해결책을 제시하죠. 하지만 구원자는 해결책의 효과엔 관심이 없습니다. 효과가 없더라도 자신은 선한 의도로 도와주려 했을 뿐이라는 명목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마음을 다해 도와줬는데 정작 상대방은 그 고마움을 몰라주는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을 상대보다 우위에 두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욱 부끄러운 건 상대방은 그 의도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심리게임의 세 가지 각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심리게임에 잘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긍정적인 자극을 받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현실에서 찾기 어려울 경우 심리게임을 시작하게 되죠. 자신에게 맞는 배우, 무대, 각본대로 말입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자극이 원인이 되어 하나의 역할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증명하고 확인하기 위해 같은 역할을 반복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리게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우선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옳고 그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심리게임 유발자가 누구인지 파악해야 하죠. 만약 심리게임 유발자가 자신이라면 애써 사실을 감추거나 부풀리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심리게임 유발자가 상대방이라면 지금 여기 자신의 마음이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연을 끊어야만 가능하다면 그것도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심리게임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공감에 대해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100% 무조건적인 공감은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이죠. 상대방이 나의 마음과 같지 않아 힘드십니까? 그 사람은 나와는 다른 사람이고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심리게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으로 저희적 교류가 아닌 상보적 교류로 자신의 마음에 자유를 주길 희망합니다. 그럼 저는 다른 주제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